자, 요 백로는 그냥 하얀 이슬, 할로는 차가운 이슬입니다. 차가운 이슬은 찬 서리 같은 거지. 요게. 그러니까 추분해서 요 할로 사이에 신금이 살행했잖아요. 그러면 요 할로까지가 그 열매로 치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 완성된 열매인 거야. 그지? 그럼 할로가 지나면 이게 설이 맞으면 어떻게 돼? 바람 나겠지? 무가 바람 나잖아.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여기잖아, 여기. 자, 그러면 이제 할로. 요 할로는 술달부터 시작되는 거죠? 이게 10월 8일이다, 이거지. 이제 할로에서 다음이 이제 상강이야, 상강. 상강이 10월 23일. 요 시기도 신금이 살행하죠. 다 써놓자. 이제 상강에서 10월 23일. 참고로 여러분 요런 거 있잖아. 24절기 있지? 네이버에 그냥 딱 검색 쳐가지고 치면 나와. 그럼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. 그 공부할 만 해요. 입동이 11월 7일 정도 됩니다. 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. 그래서 자, 요거야. 그러면 요 시기에 요 신금하고 요 시기에 요 신금은 어떻게 달라요? 그렇지. 여기는 조금 더 매운 거야. 이게 설이잖아. 신금이 설이도 되고, 매운맛도 되고, 고춧가루도 되잖아. 그러면 진짜 매운 역할을 하는 게 요 시기에 태어난 애야. 요 시기에 태어난 신금이 맵다고. 왜냐하면 이제 설이 맞아가지고 좀 아주 더 이제 그 엑기스처럼 이렇게 더 농축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자, 요 상강까지 요 신금은 여기서 조금 더 따가지고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. 그죠? 그 여러분 이런 게 있어. 나무에서 밀감도 있잖아. 나무에서 딱 따잖아요. 그럼 싱싱해. 싱싱한데 시간 지나잖아. 싱싱한데 쉬어. 좀 쉬어요. 나 밀감 따면 처음에 딸 때는 막 이게 다른 사람들은 싱싱해서 맛있는데 너무 쉬어. 근데 이게 한 15일 있어봐. 맛있다니까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농도 깊은 상품인 거야. 농도 깊은 상품이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습이 더 좀 건조가 돼요. 건조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입동 사이는 뭐가 살행하느냐 하면 정화가 살행하는 거야.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. 이 정화가. 여러분 이거 봐봐. 그러면 자, 이게 춘 이슬의 상강, 서리가 밑으로 내린다는 거거든. 이 상강에서 이제 입동되는 거니까 이 시기가 추워요, 안 추워요? 막 이렇게 추운 건 아니지. 막 써늘한 거지, 막. 그 오싹한 거 있지? 응? 요 시기에 요게 가장 오싹한 거야. 싸늘한 거야, 막. 응? 응, 그런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요 상강에서 요 입동이, 자, 봐보세요. 유금이 요 시기고, 술토가 요 시기란 말이에요. 그럼 요 시기에 한번 여러분 온도를 상상해봐.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? 기온이. 0도까지는 안 되지. 0도면 영하야. 그러면, 가끔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. 뭐 하게. 그러니까, 그렇지. 그 정도잖아.
그러니까 여러분, 술토를 우리 흔히 뭐라 그래? 뜨거운 토라고 하잖아. 그 술토가 뜨거운 토가 맞아? 뜨거운 토 아니잖아, 여러분. 뜨거운 토는 미토예요, 미토. 술토는 절대 뜨거운 토가 아니야. 인호술을 해가지고 그게 그 뜨거운 토가 되는 것 같죠? 아니란 말이야. 그 인오 해가지고 오화가 뜨겁잖아. 그것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야. 그게 술토예요. 아궁이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열 손실을 이렇게, 그러니까 술토를 냉장고라고 하는 거야, 내가. 그 유튜브에 술토는 냉장고다 하니까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, 나한테. 예? 술토가 뜨거운 토인데 왜 냉장고냐고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말아라. 이렇게 얘기한다니까. 하더라니까. 술토는, 자,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야, 술토는. 뜨거운 게 있으면 그 뜨거운 거를, 온도를 오래 가게 만드는 거야. 화력을. 이해되죠? 그럼 술토 자체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냉장고도 되지. 오히려 냉장고에 가까운 거지. 그렇지 않나? 자연의 술토는 어떤 거냐 하면, 만약에 물을 수확을 했어. 어디다 저장해요? 자연에. 땅 속에. 그죠? 그 땅 속에 저장하죠? 그게 술토라고, 여러분.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게 술토의 모습이에요. 그러면 그 술토의 역할이 어떤 거야? 오래 먹으려고, 오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? 여기서, 자, 이게 이제 나무에 걸려있는, 나무에 걸려있는 열매야. 이게 딴 거야. 따가지고, 요 딴 열매하고, 요거는 뭐냐면, 15일이 더 지났잖아요. 숙성보다도 좀, 습기가 좀 빠지는 거야. 말라가는 거지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르지 않으려고, 이걸 처리하는 게, 이게 말린 과일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야, 여기가. 여기는 뭐야, 여기는? 여기는 열 처리를 한 과일인 거야. 정화가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떤 거예요?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?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. 개수 입장이다. 이 금이 뭐예요? 인성이잖아. 인성적인 재산이다 하면 어떤 재산이 가장 쓰임이 있겠어?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라고, 여러분. 인성이다 하면 문서도 되잖아요. 그 문서를 이걸로 이 자연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술월의 개수가 더 가치가 있느냐, 6월의 개수가 더 가치가 있느냐, 6월에 여기 사령한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느냐,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느냐, 요걸 따져보라는 얘기야. 인성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. 모든 게 다 이래. 24절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보라는 얘기야. 이게 그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24절기에 요게 지금 15일씩 작용하잖아. 그죠? 15일을 또 3등분으로 자른다?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. 그러니까 먹고 자면서 생각한 게 자연밖에 없어. 막 시인들 같은 경우 그 절기를 놓고 막 시를 쓴다고. 그 자연을 보고, 그 자연의 물상을 보고 상을 보고 시를 쓰는 거란 말이야. 그런 걸 공부해야 돼. 그 사람들은 자고 먹고 생각한 게 그런 거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되잖아.
그러니까 물상 공부하려면 그런 걸로 공부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, 우리가. 뭐 개유 일주에 뭐 6월은 뭐 편인격이고 이런 거 다 강의했잖아. 오케이?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야. 그러니까 6월의 개유 일주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? 편인이 재산이잖아. 그죠? 십성으로 보면 편인이면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아니,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편인이다 하면 아유 좀 힘들게 살 것 같지 않나? 6월의 개수는 예민하고 막 그럴 것 같죠? 의외로 잘 살아. 아니, 의외로 잘 살 것 같지 않아요? 자, 유금이 상품이야. 거기에 감성, 감성 딱 그려놓은 거니까. 뭔가 좀, 천억에 살 것 같진 않죠? 고고하게 살 것 같잖아. 그런 성격이야, 여러분. 막 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녹아뛰고 이런 성격 아니잖아. 차 한 잔 탁 마시면서, 가을 단풍 지는 그 창문가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기는 인생 같지 않아?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상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. 조금 더 여기는 기술자겠죠. 유금이 인성이라고 치면 조금 더 고급지겠죠. 여기는 여기 태어난, 그러니까 수월에 태어난 거하고 6월에 태어난 거하고 어떤 게 더 노려는 거야? 수월에 더 다재다능한 거야. 네? 그러니까 상품이 있으면 그냥 열매가 있으면 그냥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저장하기도 하고 뭔가 가공하기도 하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. 저 유금이 만약에 명리 공부다 이거야. 그러면 그냥 공부한 사람일 뿐인 거고 여기는 그 공부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? 가공하겠죠. 보호하겠죠. 숙성시키겠죠. 뭐 이런 역할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야. 그러면 이거를 매사 어떤 그 일머리에서 딱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열매 따잖아. 그럼 바로 팔아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. 썩기 전에. 근데 저것을 저장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야? 그 본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. 여러분, 이게 용신이야.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계속 할 거예요, 앞으로.